그 다음은 855번 문제입니다. 855번이요. 자, 4시와 5시 사이에 시계와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죠? 시간 문제, 그죠? 또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닌데, 그죠?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닌데, 또 어려워하는 친구 많이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일단은 시계 문제,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그죠? 시계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기억을 잘 하고 있을까, 그죠? 뭐 알아야 되니? 일단은 첫 번째. 시계라는 것은, 그죠? 시계라는 것은 원이야, 원, 그죠? 분침이 한 바퀴 돌면은 1시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침이 12시 출발해가지고는 째깍째깍 돌아가지고는 째깍째깍 해서 원래대로 땅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고요? 1시간이 지나는 거고요. 시침이 째깍째깍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면 몇 시간이 지나는 거고 12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분침이란 아이는 1시간에 시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그지? 한 바퀴라는 거는 몇 도? 360도. 그러니까 분침이란 아이는 그죠? 몇 도를 도냐면요, 360도를 돌아. 한 바퀴를 돌아. 얼마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1시간이라는 건 60분이니까 60분에 360도를 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360을 60으로 나눠주면 6도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뭐다? 1분에 6도 움직인다라고 식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죠? 기억하고 있지? 그죠?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그죠?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외우든가. 그죠? 아니면은 잠깐 저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시계가 분침이 딱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린다. 분침이 한 바퀴 돌면 1시간 걸리는 거다. 근데 1시간은 60분이고 한 바퀴는 360도니까 그러면 1분에는 60으로 나눠서 6도씩 움직인다. 누가? 분침이 1분에 6도씩 움직인다. 생각을 하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시침은요. 시침은요. 한 바퀴 돌면은 몇 시간 지나는 거라고. 12시에서 출발해서 다시 12시로 돌아왔어. 그럼 12시간 지난 거다. 그죠? 그죠? 12시간 지난 거야. 근데 그러면은 시침은 360도를 도는데 몇 시간 걸린다? 12시간이 걸린다. 360도를 도는데 1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2로 나누면은 1시간에 얼마씩 간다는 거야? 1시간에 30도씩 간다는 거죠. 그죠? 1시간에 30도씩 간다는 얘기야. 1시간이라는 거는 또 뭐니까?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누면은 0.5. 그죠? 뭐가? 분당. 그죠? 1분에 0.5도씩 움직이더라. 그죠? 시계 문제 쌤이 처음 보는 거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그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쌤이 이제 기억만 되살려 주는 거야. 이걸 다 설명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혹여나 또 깜빡하고 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 잡어. 그래서 분침은 한 바퀴가 360도 돌아가는데 60분이 걸렸으니까 60으로 나눠가지고는 360 나누기 60 하니까 1분에 6도 움직이는 꼴이 되고요. 시침은 한 바퀴 돌면 12시간인데 그럼 1시간에 30도란 얘기인 거고 1시간에 30도니까 60으로 나누면 1분에 0.5도 되더라. 기억을 하자고. 그죠? 뭐냐고. 분침이 1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 6도. 시침이 1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 0.5도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일단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시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그죠?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헷갈리면 그냥 외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4시와 5시 사이래. 시침이 4시와 5시 사이에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시간이. 그죠? 시간이. 그 몇 시인 거야, 이거? 5시는 안 됐고 4시는 넘었고. 그죠? 그럼 이걸 4시
x분이라고 합시다. 그죠? 내신 건 분명하지. 왜냐면 4시는 넘었으니까. 5시는 안 됐으니까. 내신 건 분명하고요. 몇 분인지는 모르니까 4시 x분 해놓을게요. 그죠? 자, 그럼 4시 x분에서 시침이란, 여기 4시였을 거냐, 4시. 그죠? 4시에서 지난 거다. 지나가지고는 시침이 이렇게 찔끔하고, 뭐, 5시가 되기 전까지 이동을 했어. 근데 뭐야, 시침이, 느린 분침이 뒤에서 출발했지만, 우와, 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얘랑 땅 하고 겹쳐진 거예요. 뭐의 각도가 똑같아지는 거니? 요 각도가, 그죠? 1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와 시침이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12와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똑같으면 분침과 시침이 뭐 할 거다? 일치할 거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치? 기억이 가물가물해? 기억 잘 안 나? 잘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은 다시 떠올리자. 분침은 6도, 시침은 0.5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각도를 잴 때 뭘 기준으로 잰다? 12를 기준으로 잰다. 왜 12를 기준으로 잴까? 애초에 4시 x분 했잖아요. 그죠? 4시 x분 했으면 이 x라는 것은 정각으로부터 x분 지난 거고, 정각이라 하면 분침이 애초에 12시에 있었던 거니까 12시를 기준으로 각도를 재더라. 그거라고. 그치? 기억나? 봅시다. 그러면은 분침의 각도는요,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1분에 6도씩 움직이는데 x분 지났으니까 뭔가 6x도인 거야. 그죠? 1분에 6도씩 움직이는데 x분 지났으니까 6 곱하기 x 하면 그냥 분침이 12시와 이루는 각도가 될 거라고요. 12시에서 출발해서 이동한 분침의 각도, 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시침은요. 시침은 당연히 0.5도씩 움직였어. 몇 분 동안? x분 동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시 이후에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몇 도? 0.5x인 거예요. 끝이야? 끝 아니죠. 그죠? 왜 끝 아니냐면요. 분침은 아까 4시여서 12에서 출발을 했어. 그죠? 근데 시침은요. 4시 했을 때 이미 시침은 어디 와 있었어? 숫자 4에 와 있었어. 그죠? 시침은 숫자 4에서 어디까지 요만큼 움직인 게 몇 도란 얘기인 거야? 0.5x란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해 줘야 돼? 요거. 4시였을 때 요거 생각해 준단 말이야. 이미 시침이 앞서 있었던 각도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자, 4시였어요. 아까 1시간은 몇 도였으니까 30도였으니까 여기다 뭐 더해 줘야 된다. 4 곱하기 30. 이미 걔는 4칸 앞서 있었고요. 그 한 칸은 30도니까 그죠? 4칸에 대한 각도를 더해 주어야만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침의 정확한 각도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출발이 달랐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얘는 딱 정확히 10에서 출발했으니까 더 할 게 없어. 근데 얘는 출발한 데가 이미 11호부터 120도나 앞선 4칸이나 앞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더해 줘야만 시침의 12시와 이루는 각도가 나올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식은 나왔네. 어떻게 나왔네. 분침의 12시와 이루는 각도, 시침의 12시와 이루는 각도 나왔고요. 두 개의 시침, 분침이 겹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의 각도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6x는 0.5x 더하기 120과 같아야 된다 하고 풀면 되겠죠. 그죠? 유사한 문제로는 뭐 있었니? 뭐 직각을 이룰 때, 그 다음에 뭐니?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죠?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이뤘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있는 요 큰 각도에서, 그죠? 뒤에 있는 각도를 빼서 얘가 뭐가 되는 거? 180도가 되는 거 구하는 문제 있었고요. 그죠? 그죠? 다만 이거는 앞서 있는 게 시침인지 분침인지는 그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가볍게 한번 시계를 딱 그려가지고는 시침이 아래에 있겠고 분침이 위에 있겠다 하면은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을 빼가지고는 그 각도가 180 되는지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뭐 1시, 2시 이렇게 갈 때는
180을 이루려면은 서로 반대 방향 이루려면은 그죠? 분침이 12시로부터 앞서 있으니까 분침의 각도에서 시침을 빼준 게 180 되는 거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요 기억 잘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나오면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아마 쌤이 오늘 숙제 낼 때 그죠? 요 유사한 문제 좀 넘어올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면서 혹여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857번 문제 보겠습니다. 857번 보니까 문제가 되게 기네. 수민이는 집에서 Xkm 떨어진 이모댁. 자, 일단은 수민이는 집으로부터 Xkm 떨어진 이모네를 가는데요.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가는 길에 되게 디테일하네. 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우체국과 약국에 들렸다 가려고 한다. 중간에 근데 우체국도 들려야 되고 약국도 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심부름이니까 갈 때 한 번만 드리고 올 때는 그냥 안 들리고 돌아온다 그 얘기인 거예요. 또 들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대신 수민이가 집을 출발하여 갈 때는 시속 3km. 아, 너무 가기 싫은 거지. 아, 가기 싫어. 우체국도 들려야 되고 약국도 들려야 되고 이모 댁까지 물건도 많잖아, 그죠? 반찬도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서 발걸음이 느려. 그래서 시속 3km로 걷다가 걸어서 우체국에 갔을 때 우체국에 30분 동안 일단 머물렀고요. 뭐 일을 보내라고 심부름을 하느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체국을 출발해서 약국 갔을 때 약국에서도 한 10분을 기다렸어, 그죠? 그 다음에 이모 댁에 딱 가서 반찬만 딱 주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딱 붙잡고는 그죠? 용돈을 줄 것처럼 줄 것처럼 줄 것처럼 하시면서 요즘에 별 없니 꼬치꼬치 깨물으시니까 이제 대답은 다 하면서 용돈은 언제 주시나 하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야, 그죠? 1시간이 지난 거야. 그래서 1시간을 머물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데 이제 집에 갈 때는 그냥 빈손에다가, 그죠? 용돈은 주머니에 넣고, 그죠? 용돈은 들어있고 심부름은 다 끝났고 하니까 이제 룰루랄라 하고 막 빠른 속도로 간 거야. 시속 40km로 갔대. 그래서 이 전체를 하는데 얼마 걸렸다? 4시간이 걸렸다. 이럴 때 이모 댁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전체 시간이 4시간 걸렸다 그 얘기인 거야. 4시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시속으로 나왔고요. 하니까 단위를 일단 첫 번째 맞춰야겠죠, 그죠?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단위를 맞추는 거 먼저, 그죠? 시속으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이 4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대한 단위는 전부 다 시간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1시간, 2시간하고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우체국에 머물렀던 게 분으로 나와 있고요. 약국에 머물렀던 게 또 분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얘를 뭘로 바꿔줘야 겠다. 일단 시간으로 바꾸어 줘야겠다. 그죠? 30분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바꾸면은 60분에 30 하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국은요, 10분이라는 거는 60분에 10 써주면 되죠. 그죠? 간략하게 약분하니까 우체국에서의 시간은 그래서 2분의 1 되는 거고요. 2분의 1시간. 그죠? 30분이니까. 그 다음에 약국에서의 시간은 간략하게 약분해가지고는 6분의 1시간 되겠네. 그죠? 10분이니까. 전체 60분 중에서 10분이니까 6분의 1시간. 그죠? 자, 그러면 계산은 시간 한번 써봅시다. 전체 시간은 4시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 시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은 중간에 우체국이나 약국은 들리긴 들렸지만 어쨌건 전체 거리는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물론 이제 너네가 이제 쌤 우체국을 들렸다가 하면 더 돌아서 가야 돼요. 약국을 가려면 더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이제 수학 문제고 별다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한 거야 그냥 직선의 경로상에 다 있었던 거야. 자꾸 또 태클 걸지, 그지? 걸지 마. 태클 걸지 마. 생각을 해.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생각을 해. 자꾸 문제에서 자꾸 창의력을 발생해가지고는 발휘해가지고는 없는 걸 만들지 마. 돌아가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4시간인데. 일단은 봅시다. 가는데 시속 3km로 갔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갈 때 거리는 Xkm.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거리니까 X로 놓자고요. 그죠? Xkm. 일단 시간은 공식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건속시 기억을 해야 돼. 그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3, 거리는 몰라. 속력분의 거리. 일단은 간 시간. 그죠? 이모 댁에 간 시간.
물론 중간에 어디 들리긴 들렸는데 어쨌든 간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우체국에서 보낸 시간이 2분의 1시간. 그 다음에 약국에서 보낸 시간이 6분의 1시간. 그 다음에 이모댁도 1시간 있었거든요. 이모댁에서 1시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똑같은 길로 돌아와서 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4분의 x,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 된다고요. 그죠? 자, 전체 4시간이 걸렸고요. 이 4시간이라는 거는 갈 때 시간에다가 올 때 시간 일단 더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우체국 들른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약국 들른 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 이모댁에서 머물렀던 시간 해가지고는 요 행위를 전부 다 더한 게 4가 됐다라고 식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자, 분수식이니까 적당한 수를 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듭시다. 분모가 3, 2, 6, 4니까 3, 2, 6, 4의 최소 공배수 12, 그죠? 12. 12 곱하니까 48은 3, 4 약분이니까 4x, 그 다음에 약분이니까 6, 그 다음에 2 더하기 12 더하기 3x하고 되겠다. 그죠?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48은 7x 더하기 몇 되니? 8에다가 20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7x는 뭐가 되고요? 28이 되고요. x는 4하고 되겠다. 그죠? 집에서 이모댁까지 몇 킬로였다? 4킬로였다. 근데 걸어갔다. 멀긴 멀었네요. 그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문제랑 상관없는 거야. 자꾸 이제, 아까 쌤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문제랑 상관없이. 아마도 엄마는 택시를 타고 가라 그랬지만, 택시 타고 갔다 올게. 그러고는 택시비를 이렇게 킵. 자, 858번 봅시다. 858번. 858번 보니까요. 기차 문제입니다. 기차 문제도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닌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일단 속력은 변하지가 않았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속력은 변하지가 않더라. 근데 이 기차가 1565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60초가 걸리고, 길이가 2465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90초가 걸렸대.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일단은 철교를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다리를 통과하는 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터널을 통과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이 있고요.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완전히 통과한다, 여기서도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전히라는 말이 뭐니? 완전히란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기차가 딱 와서 왔어. 오다가 기차가 철교를 앞두고는 통과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 철교를 지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죠? 지나간다는 얘기는 일단 뭐야? 일단 기차가 다리를 딱 밟기 시작한 순간부터 기차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차가 다리에 시작되는 지점을 딱 지나자마자부터, 지나는 시점부터, 그죠? 딱 지나는 시점부터 이 기차는, 그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기차는 길잖아, 그죠? 길잖아. 기차가 완전히 올라갔을 때인데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기차의 가장 앞에 칙칙폭폭 붙어 보이는데 이 기차의 앞칸이 딱 다리를 딱 지나는 순간부터 기차는 다리를 통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막 달려서요. 완전히 통과했다면 어떤 걸까? 완전히 통과했다면 이제 봐봐. 기차가 갔어 해서 어느 정도 지났단 말이야. 기차의 맨 앞칸이 다리를 건넜어. 그래도 기차는 길이가 길어서 저 뒤에 있는 꼬리칸은 아직 다리 위에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완전히 통과했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완전히 통과 못했죠. 그죠?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지? 완전히 통과했다라 함은 기차 첫 칸도 다리를 건넜고 두 번째 칸도 건넜고 어디까지? 마지막 칸까지 완벽하게 다리를 건너야만 기차를 완전히 건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기차 마지막 칸이 다리를 딱 완전히 땅 벗어나는 순간이 완전히 기차가 다리를 건너는 시점이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다리의 길이는 1565m예요. 1565m인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이제 맨 앞에 이제 이렇게 기차에 이제 운전하는 이제 기관사분이 계셨다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 거야, 그죠? 그러면은 뭐니? 일단 이 다리의 길이에다가 얼마만큼이 더 추가가 돼야 이 기차의 길이만큼이 추가가 돼야 뭐 하더라?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꼴이 되더라,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길이를 잴 때는 그거지.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데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기차의 처음을 기준으로 했다가 통과한 다음에 기차의 꼬리 부분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반칙이잖아. 그렇잖아. 길이를 재려면 똑같이 공정하게 재려면 기차에 출발하기 시작한 거리를 기차의 맨 앞으로 잡았다라면은 기차가 뭐 도착을 했다, 어디에 도착했다 하려면은 거기도 당연히 기차의 맨 앞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공정한 거리겠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차가 다리를 막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기차가 다리를 다 건너고 난 시점에 기차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본다면은 다리의 길이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 주어야 온전하게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인 거라고요. 그죠? 터널은요. 그림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도 비슷하죠. 그죠?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은 기차의 맨 앞칸이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고요.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말은 기차의 마지막 칸이 뭐 하는 거야? 터널을 딱 벗어나는 순간인 거야. 그러면 요것도 기차의 움직인 거리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동등한 위치의 거리를 재야만 온전히 기차가 움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길이를 일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요. 터널의 길이에다가 얼마만큼? 기차에 추가가 되어야만, 그죠? 터널을 완벽히 통과한 거리가 나올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기차 문제는 일단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완전히 다리를 건넜다, 완전히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할 때 그 기차의 움직인 거리는 터널의 길이에다가 또는 철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 주어야만 그 기차가 꼬리칸까지 완벽하게 터널을 벗어났다 또는 완벽하게 다리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볼게요. 자, 그런데 속력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죠? 경우는 두 가지야. 지금 철교를 통과하는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때의 속력이나 이때의 속력이 일정했을 거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속력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기차의 속력은 뭐니?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 그죠?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은 1번 경우에 몇 초 걸렸냐 그랬냐면은 60초 걸렸다 그랬어요. 60초. 시간분의 거리인데 일단은 철교의 길이가 1565m라 그랬고요. 기차의 길이는 우리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놓읍시다. 두 번째 경우의 속력은요. 90초 걸렸고요. 속력분의 거리, 그죠? 거리는 터널의 길이 2465에다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x 하자고요. 근데 1번일 때나 2번일 때나 속력은 뭐했다? 같았다라고요. 그러면은 60분의 1565 더하기 x도 기차의 속력, 그 다음에
90분의 2465 더하기 x도 기차의 속력이니까 속력은 변하지 않고 같았어요로 x에 대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뭐 분수식이니까 양변에다가 뭐 60과 뭐 590에 뭐 최소 공부했으면 540 곱한 다음에 식을 쓰면 되겠네, 그죠? 이거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861번입니다. 자, 어떤 제품을 정가에 20% 할인을 팔았더니 원가에 대하여 8%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원가에 몇 프로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것인가? 정가, 원가 막 이익 튀어나오니까 또 복잡해지는 친구도 있어, 그죠? 쌤 반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원가, 정가 얘기하니까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죠? 원가, 정가 이익이 뭐예요, 일단? 내가 편의점에 가서 일단 만약에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 마신다고 하자. 바나나 우유 가격이 좀 애매하다. 그래, 커피 우유 900원이죠, 그죠? 서울 우유 커피 우유 900원인데 편의점에 가서 내가 얼마를 내야 돼? 900원을 내야 돼, 그죠? 900원을 딱 정확하게 내야 돼. 그래야 커피 우유가 내 거야. 정확하게 내야 되는 그 가격이 뭐라고요? 정가인 거야, 그죠? 근데 사실 그 편의점의 사장님은 그 우유를 얼마에 사갖고 왔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500원 정도에 받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왔을 거 아니야, 그죠? 우유를 사갖고 왔어. 500원에 사갖고 왔어.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500원인 거를 정확하게 나한테 얼마를 받는 거야? 900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받는 그 가격이 900원이고요. 원래 사갖고 온 그 가격이 원가 500원이라고요. 알겠죠? 정확하게 내가 손님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900원이고요. 원래 내가 사갖고 온 가격이 500원, 원가가 500원이라고요. 그러면은 편의점 사장님은 얼마가 남니? 내가 900원을 드렸고 난 이걸 사오기 위해서 500원을 썼으니까 900원에서 500원을 뺀 400원이 편의점 사장님이 남는 이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이다, 그죠? 또는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온다. 900원은 500원 더하기 400원이다. 900원에서 500원을 빼면 400원이다 하는 거라고요. 그죠? 정확하게 손님이 내야 되는 돈, 그 다음에 원래 사갖고 온 가격, 그죠? 남는 건 이익, 이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어떤 제품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할인을 팔았대. 또는 원가에 대하여 8%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일단은요, 할인이라는 상황이 좀 붙어있어서 그런데 할인이라는 상황을 조금 제껴놓고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할인 안 한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요, 문제에서는요, 물어본 게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니 하고 물어본 거니까 정가를 먼저 구해보자. 정가라는 것은, 그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건데요. 이익을 더한 건데, 문제에서는 이 이익 자체가 원가에 비교를 하고 있네? 그쵸? 원가에 뭐 8% 이익을 얻었다,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백분율로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 이익이라는 아이를 원가와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붙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요, 원가는 그대로 써놓고요, 이익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100분의 몰라? 몇 퍼센트인지. 하지만 원가를 비교했을 때 원가의 X%만큼 이윤을 붙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 정가는 원가 더하기 이익인데 여기서 이제 원가는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익이라는 것이 원가의 몇 퍼센트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원가에다가 100분율로 몇 퍼센트, 100분의 X 하고 잡고 시작하자 그 얘기인 거야, 그죠? 몇 퍼센트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요, 원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보자. 문자가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쌤이 이제 원가라는 거를 적당한 문자, 뭐 A라고 하면 나 볼게요. A라고 넣으면 좀 식이 간단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은 정가라는 것은
원가 A에다가 그죠? 원가 대비 X%를 곱한 이익을 더한 거예요. 이 얘기인 건데 요것도 간단하게 써볼까? 그러면은 요거 100분의 100 A 통분하는 거죠, 그죠? 통분하는 거 100분의 XA여서 100분의 어떻게 되는 거니? 100 더하기 X 곱하기 A가 일단 정가가 된다라고 좀 써놔볼게,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했대, 이거를? 이거 어떻게 했대? 이거를 할인을 했대, 그죠? 할인을 했대. 그럼 할인가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할인가라 함은 정가에다가 그죠? 곱하는 거죠? 뭘 곱하는 거야? 할인 퍼센트의 나머지를. 그죠? 예를 들면 봐봐. 20%를 할인했으니까 20%를 깎아준다는 얘기인 거고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0을 깎아줬으니까 난 얼마 내야 되는 거야? 80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정가의 100 중에서 몇? 80이요, 그죠? 이거 헷갈리지 말자, 그죠? 20% 할인해준다는 얘기는 20% 깎아준다는 얘기야. 20%만 내고 갖고 가세요가 아니라 20% 깎아준다는 얘기는 20%라 하면 100 중에서 20을 깎아준다는 얘기니까 내가 내야 될 거는 100분의 20을 뺀 100분의 80이 내가 내야 될 돈 된다고요, 그죠? 20%를 할인해 주었으니까 내가 내야 될 건 정가의 100 중에서 80. 그죠? 80. 이게 할인가인 거야. 근데 할인가에서 뭐니? 할인가. 그거 봐봐. 좋아. 다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전에 정가를 뭐라 그랬어요? 좀 시계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잘 따라가 볼게요. 정가를 조금 전에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A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요게 정가였어.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근데 요거를 몇 분의 100분의 80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할인가가 된다고요. 그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할인서 팔았더니 이익을 얼마큼 벌었다고? 8% 이익을 얻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할인가에서 얼마를 뺐을 때, 원가를 뺐을 때의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손님한테 받은 돈에서 원래 내가 썼던 돈을 빼야 나한테 순전히 남는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할인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거에서 내가 물건 사온 가격을 빼야 되죠. 원가를 빼야 되는데 원가는 뭐였어? 아까 A라고 잡아놨었으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100분의 80에서 그죠? A를 빼주면 얘가 뭐가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근데 이익이 원가의 몇 %였다? 8%였다. 원가의 A의 100분의 8%였다. 하고 될 거라고요. 그죠? 자, 양변에 뭐가 있으니까 100분의 80 있으니까 지울 수가 없겠네. 그죠? 하고요. 그러면 일단 뭐 할까? 100을 먼저 곱해 줄까요? 100을 곱해 주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네. 8A는 100 더하기 X에다가 A 곱한 거랑 그 다음에 빼먹을 뻔했다. 100분의 복잡하네요. 그죠? 간단하게 중간에 정리하고 할 거랬나? 자, 어떻게 되니? 100분의 1000을 곱할게요. 1000을 곱할게요. 만일 그죠? 여기 보니까 100 곱하기 100이 돼가지고 숫자가 많어. 그죠? 만일 곱하고 시작합시다. 만일 곱하니까요. 800A는 100 더하기 X에다가 80A 곱하고 거기서 만 A를 빼는 꼴이 되겠지요. 그쵸? A에 대한 1차 방정식인데 아니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데 A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옆에 그래프 그려놓은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로 쭉 끌어와서 여기다 쓸게. 그러면 이제 괄호 전개하면서 씁시다. 800A는 8000A 더하기 80 AX 그 다음에 빼기 만 A 여서요. A가 모든 항에 다 들어있네.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다 나눌 수 있겠죠? 있고, 그죠? 숫자도 0도 하나 더 지을 수 있겠다. 0도 지우고요. 그쵸? 그러면 자, x만 문자는 남게 되고요. 그죠?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8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모아주자고요. 남는 애가 누구 남냐면요. 1000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0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80 있으니까요. 얘는 280이 되나요? 그쵸? 그러면 8x는 280. 그럼 x는요? 3, 24, 5 하고 되겠네. 그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35.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x라는 것은 100분의 x 퍼센트를 물어봤던 거니까 얘는 35%하고 나오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원가 정가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데, 그죠?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데 이 문제는 원가 정가 문제 중에서도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한번 오답도 잘 써보면서,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뭐니? 한 번 수업 들었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요, 862번을 봅시다. 더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싶긴 한데, 이게 시간이 선생님이 찍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죠? 너희도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너희가 또 막, 하긴 뭐 또 그 와중에 또 스킵해서 보는 사람 있니? 아, 나 너무 알겠다. 나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스킵해도 되는데,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면 스킵하지 마. 알겠죠? 이거는 나오면 다시는 틀려. 너무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스킵해도 되는데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나중에 틀려봐 한번. 나중에 어떻게 나와. 알겠죠? 자, 862번 보니까 자, 수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규칙으로 지금 정사각형의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정사각형의 개수가 130개 되려면 몇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자, 1단계가 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요 그림이고요. 그리고 3단계가 요 그림이야. 자, 그림을 비교해 보니까요. 1단계에서 2단계가 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색칠한 블럭의 개수가 뭐 한 것 같아? 증가한 것 같아. 그죠? 증가하면서 여기 하나 붙었고 여기 하나 붙었고 중간에 하나 더 생겼네. 요거인 거야. 2단계에서 3단계도 넘어가면서요. 보니까 요거 하나 더 붙었고 요거 하나 더 붙었고 요거 하나 더 붙은 거야. 그쵸? 규칙이 보이는 거지. 그치? 어떤 규칙이 보이는 거야?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블럭이 몇 개씩 늘고 있다? 3개씩. 3개씩 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블럭이 몇 개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다. 그러면 1단계에서 블럭이 7개였고요. 2단계에서는 7개 몇 개가 추가돼서 3개가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요. 7개에다가 뭐니? 3개 추가한 거에 또 다시 3개가 추가되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4단계는요. 여기다 또 뭐가 추가되겠어? 3개 더 추가가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뭐가 더 더해지는 거니? 3개가 몇 개나 더해지냐 물어보는 거야. 그죠? 1단계에서는 뭐야? 전체 블럭이 7개였는데 추가된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7개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3개가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요. 7에다가 3이 몇 번? 2번만큼 추가가 된 거야. 그죠? 3이 하나도 안 추가됐고요. 3이 하나 추가됐고요. 3이 2개 추가됐고요. 그쵸? 2단계일 때, 3단계일 때. 그러면은 n단계일 때는요. 쭉 진행이 돼가지고는 1, 2, 3, 4, 5, 6, 7, 8, 9, 10 쭉 넘어가서 n이라는 단계에 왔다고 쳐보자고요.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7만큼 일단 있었을 거야. 그죠? 7에다가 얼마 몇 개나 더 추가되냐의 꼴이니까 일단 7개는 있을 거예요. 처음에 딱 주어진 7개는 있을 거야. 그쵸? 2단계에서 3개가 한 번 추가됐고요. 3단계에서 3개가 2번 추가됐어.
그럼 여기도 3개가 추가가 될 건데 n개만큼 추가돼요? 2단계일 때 하나 추가됐고 3단계일 때 2개 추가됐으니까 각 단계의 숫자보다 뭐에서 하나씩 적게 추가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이 추가가 될 건데 몇 번 추가될 거냐면은 n에서 하나 뺀 것만큼 추가될 거라고요. 2단계에서 하나 추가됐고 3단계에서 2개가 추가됐고 n단계에서는 n-1개만큼 추가될 거다. 원래 7개 있었고 3이 추가될 건데 n-1개만큼 추가될 거다고 식이 나올 거라고. 지난번에 우리 모의고사 치렀던 성량대비 문제랑 겹치잖아. 그죠? 기억나지? 그러면요. 간단하게 하면 7 플러스 3n-7하고 될 거고요. 그쵸? 그럼 뭐가 3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니? 정리하니까 n단계의 사각형의 개수는 4 더하기 3n이 되겠다라고요. 문제에서는 몇 단계 갔을 때, x단계 갔을 때 뭘 물어보는 거니까 블럭이 몇 개 되는 거? 130개 되는 거 물어보니까 4 더하기 3n이 130 되는 거. 그러면은 여기 x라 나겠다. 그죠? x. 그러면 3x만 남겨놨을 때 126 되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니? 42. 그죠? 몇 단계 됐을 때? 42단계가 되었을 때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130개가 될 거다. 그죠? 요거 구하는 것 자체는 쉬웠는데, 그죠? 식 쓰는 게 뭐 나름 규칙을 찾는 게 어렵다라면 어려운 건데 사실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사실 우리 지난번에 성량기비 문제를 무려 2번이나 풀었는걸. 그죠? 그거 생각하면은 쉽게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다음은요. 863번 문제입니다. 자, 강의가 길어지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죠? 요거 마지막 문제 할게요. 마지막 문제 할 거니까 요거 잘 죽여서 볼게. 자, 863번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복사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그 요금으로 기본 요금 10,000원과 그러니까 10,000원은 내야 되는 거야. 그죠? 쓰든 일단 10,000원 내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복사 요금은 50원씩 내고 있대. 그러니까 기본 10,000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한 장, 2장, 3장 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한 장에 50원씩 더 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달에 복사기를 빌려주는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요금을 할인해 주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뭔가 이 복사기 회사에서 행사를 한 거야. 그래서 3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원래는 기본 요금이 10,000원인데 기본 요금을 얼마큼 할인해 주고요? 40% 할인해 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10,000 곱하기 원래 10,000원인데 잘 생각을 하자. 40% 할인했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큼 내야 된다는 얘기? 60%를 내야 된다는 얘기. 전체 100 중에서 40을 깎아준 거니까 내가 내야 될 건 전체 100 중에서 60을 내야 된다고요. 그죠? 100분의 60. 그럼 뭐가 되니? 100분의 60이니까 약분 짱짱 돼가지고는 일단 6,000원. 원래 10,000원이던 기본 요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6,000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첫 장부터 100장까지의 요금은 장당 요금을 20%씩 할인해 주겠대. 원래는 한 장에 50원이었는데 걔를 20% 할인해 주니까 100분의 80. 그죠? 20을 할인해 줬으니까 내가 낼 거는 80. 얘도 역분 짱짱 되니까 얼마가 되냐고요? 짝짝 내고죠? 40원 장당. 그죠? 그 다음에 100장 넘는 건 할인 더 많이 해주네. 얼마큼 할인해준대? 40% 할인해준대. 그 원래는 50원인데, 그죠? 원래는 100장이 넘네 안 넘네 무조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장당 50원씩 받았었는데 100장 넘어갈 때부터는 50%, 40% 할인해주겠대. 40% 할인하니까 내가 내야 될 건 100분의 60이죠? 자, 요것도 짱짱 지울 거 지워주니까 30원 하고 나오겠네. 그죠? 자, 행사하는 3가지 조건을 전부 다 따져보니까 기본 요금을 40% 할인해서 내가 내야 될 기본 요금은 6,000원.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00장까지 요금은 한 장에 40원. 그 다음에 100장을 초과해서는 한 장에 30원씩 내야 되더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내가 얼마를 냈대? 22,000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 22,000원에는 내가 기본 요금 들어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 요금 들어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한 그 장당 요금도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요번 달 기본 요금은 얼마였고요? 행사해가지고 6,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당 요금은 생각할 건데 잘 생각하자고요. 요거에 잘 생각하자고. 일단은 100장 이내로 만약에 계산했다면은, 그죠? 100장 이내로 계산했다면은 뭐겠어요? 그냥 40, 한 장에 40원일 거니까 100장 이하로는 40x 더하면 되는데, 사실 40x에다가 100을 곱해봤자 얼마니? 4,000원이야. 6,000원 더하기 1,000원은 4,000원 해봤자 10,000원밖에 안 되죠. 그치? 얼마 냈는데? 22,000원 냈는데. 그럼 그 얘기인 즉슨 이만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복사를 얼마큼 했다? 100장은 넘게 했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일단은 100장 요금을 더해 40 곱하기 뭐요? 100 먼저 해요. 왜? 기본적으로 100장은 넘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100장 넘어선 한 장이 얼마씩? 30원씩 했는데, 자, 생각을 잘하자, 여기서. 자, 30원이야. 얼마 곱할까? 그냥 x 곱해요? 뭘 x로 생각하고? 100장 이후의 장수를 x라 생각하고 x 쓰자고? 그래도 되긴 되는데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x 하고요. 뭐하니? 100장을 빼요. 그쵸? 왜 100장을 빼요? 이미 100장 요금은 어디 들어있으니까?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기본 요금이었고요. 요거는 첫 장부터 100장까지의 요금이었고요. 얘는 101장, 그죠? 100장 이후의 요금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내가 만일에 오늘 이번 달에 101장을 썼다라면은 100장 요금은 40원으로 측정이 되고 101장에서 100장을 뺀 한 장만 30원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200장을 인쇄했다 하면은 200장 중에서 100장은 100부터 1부터 100까지의 요 요금이 될 거고요. 나머지 뭐니? 200에서 100을 뺀 100장 요금은 101장 요금이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x-100으로 잡자고요. 왜? 100장은 이미 넘었을 것 같은데 100장까지 요금은 우리가 먼저 계산을 했으니까. 그치? 얘가 뭐가 나왔다? 22,000원이 나왔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전개합시다. 22,000은 6,000 더하기 4,000 더하기 30x 마이너스 3,000 하고 되니 방정식이니까 넘겨요. 30x 가만 있고요. 그 다음에 22,000 가만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6,000에다가 마이너스 4,000에다가 플러스 3,000하고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10,000원에다가 그 12,000원이고요. 15,000원 되겠네요. 누가요? 30x가요. 양변을 30으로 나누니까 x는 뭐가 될까요? 500 하고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번 달 얼마큼 복사했을 것이다? 500장 복사했을 것이다 하고 답이 나올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활용 문제를 오늘 많이 풀어본다고 많이 풀어보았는데 더 이상 같이 풀어보면 좋긴 좋은데 풀어보면은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동영상 길이만 길어지면 또 공부하는 너희들이 또 때리고 있을까봐 이런 데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는데요. 혹여나 쌤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 외에도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몇 번 좀 같이 풀어주세요 하고 좀 답을 남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쌤이 다음 시간에는 거기 맞춰서 그 추가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요 숙제 잘 합시다. 알겠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서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특별한 시기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도 특별한 시기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마 그저 거의 건국이래,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사태가 잘 없었어가지고는 너희만큼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도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어른들은 잘 없을 거라 생각이 되긴 돼요. 그래도 쌤 생각에도 문제 공부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제 자꾸 옆에서 이제 똑바로 안 하니 뭐 하니 할 소리 들을까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래도 뭐 아니겠니? 결국은 사실 다 모든 중학생이 다 이렇게 시길을 건너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서 과연 이제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차이에서 많이 보니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힘든 거 아는데 그죠?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는 노력해서 우리 조금 더 성장하는 그죠? 더 학업적으로 성장하는 더 좋은 기회를 삼아서 공부하자고요. 알겠죠? 일단은 긴 동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혹여나 오늘 못 푼 문제가 있었으면 같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